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보금리 여파로 일반 거래 시장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강남지역 경매 아파트가 있어 2건 연속 권리 분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 타경 11 2763 강남구 개포동 1281 DH 아너힐즈 320동 2902호 감정가 34억 2천 4번 유찰되고 감정가 대비 41%인 최저가 14억에 2023년 12월 6일 진행됩니다. 등기면적 28.5평, 공유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 38평형인데 4번 유찰이면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권은 정상입니다. 다음 임차인 살펴봅니다. 임차인 이모 주민등록 전입 2020년 3월 2일 임차보증금과 월세 내역이 없고 관리비 체납 내역도 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황조서와 물건명세서를 차례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황조사서 점유자 만나지 못해 안내문 부착한 사실만 기재되고 보증금, 차임은 내용이 없습니다. 물건명세서 주민등록 전입일만 있고 보증금, 차임 기재 없습니다. 등기부 소유자 채무 보존 등기일이 2020년 4월 8일입니다. 세입자 이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2020년 3월 2일로 소유자 보존 등기일보다 빠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권 보존일도 등기부와 동일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신규 작성된 사실을 기재하며 작성일이 2020년 3월 9일인데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일이 7일 앞섭니다. 대단한 발견을 한 거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축물 대장 등재 전 주민등록 전입은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가설이 성립된다면 바로 감정가 70% 선으로 입찰봐야 할 물건이 무슨 행운인지 내 눈에 띈 것입니다. 로또 맞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요행은 없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따지지 않고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감정가 40% 수준까지 떨어진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무허가 미등기 임대차 단점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 상태라면 임대차 등기와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바로 건축물 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그런 에러는 없습니다. 추정해보면 소유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인수한 것 같습니다. 세입자 차임을 끝내 미상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 입찰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인적부동산 중개업소 3군데 정도 들러서 탐문하다 보면 우연히 본건 임대차를 중개한 중개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응찰할 수 있겠습니다. 2. 데이터 강국 대한민국에 축적된 자료를 세밀히 검색하면 2020년 3월경 본건 아파트 임대차 전세 가격에 근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매매가 대비 75에서 80% 전세가를 전제하고 입찰보증금과 인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더해서 85%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찰 예저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학력만 갖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2020년 매매 시세 80% 선이면 이 보증금은 고지런히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입찰 대금은 법원에 내고 따로 임차보증금을 줘야 돼 감정가 5% 선까지 낙찰이 안 되는 게 이런 물건입니다. 이 건 경매는 한동안 유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 권리분석이 서울중앙지법 2023 타경 104684 강남구 청담동 23에 소재하는 현대아파트
201동 206호 공동주택 필수 점검 사항인 대지권 정상이고 건물 등기평수 25.7평 감정가 17억 3천만 원 한 번 유찰되고 2023년 12월 6일 최저가 13억 8,400만 원에 진행됩니다. 김모 임차인 2007년 7월 2일 전입 보증금 4억 5천만 원 확정 2023년 6월 27일 배당 신청 2023년 6월 28일 전입일로부터 확정 배당 신청일이 기간이 꽤 멉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24일 에큐온 저축은행 설정 최고금액 10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민등록 전입으로 대항력은 인정되나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배당 신청까지 했습니다. 경매 신청일자가 2023년 4월 13일 인 점을 감안하면 세입자는 경매 신청하기 앞서 이자, 원금 연체 등으로 경매 진행되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중요사항 메모로 임차인 김모는 소유자 김모의 부로 보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등기부 갖고 2004년 매매로 2분의 1 지분 등기 취득한 김모는 공유자와 부부로 추정되는데 주소가 별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에큐온 저축은행 경매신청 청구금은 16억 6,600만 원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고 세입자가 배당받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유자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세입자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확정 조건이라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미회수 채권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채권이 불완전 회수되는 경매 신청자가 대출 시 받아야 하는 세입자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문건 접수 내역을 봅니다. 어디에도 무상거주 확인서가 없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입자 보증금 4억 5천만 원 인수를 전제로 입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 성립되는지 형태를 점검합니다. 1. 부부인 경우 원칙상 임대차 성립되지 않으나 이혼하면서 별도 세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사 TV 강의 7번에 47명이 배우자 임대차에 대해 피상적으로 성립 안 된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입찰했으나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 6천만 원을 손해본 사례를 분석해놨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경매에서 최저가 3억 4천인데 4억 8,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응찰자는 20명이네요. 동일한 판단 착오가 아닌 그간 세입자의 무상거주 사실 확인을 했으면 다행이지만 대금 납입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2. 가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은 별도 세대인 경우는 임대차 인정되고 동일 세대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서 임차인 김모 씨가 자신과 배우자가 거주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세입자 김모 거주로 기재. 물건명세서 물건명세서에도 세입자 주민등록 전입 기록만 있고 일반적인 주의사항 뿐입니다. 경매사건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파헤쳐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에큐온 저축은행입니다. 1금융권은 아니라도 제도권 금융인데 대출심사를 소득 대비 담보 대비 원칙으로 엄격하게 했을 겁니다. 감정가 17억 3천만 원 담보물건에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채권 청구 금액 16억 6천만 원은 대출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진행되는 최저가 13억 8,400만 원에 낙찰되면 대출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항력만 있는 세입자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그 금액만큼 낙찰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손실은 더 커집니다. 설마 대출 시 세입자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지 않고 감정가에 육박하는
대출을 해줬겠습니까? 애 키운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에게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할 세입자 무상고주 사실을 확인해보고 확인서가 있다고 하면 확인되면 입찰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건이 있다면 접수시키지 않고 있는지는 꺼림직합니다. 예상이나 확인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 후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경매 기록 열람을 해야 하고 결정 전후 3단계로 이 신청 절차가 있으니 꼭 기록 열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부존재, 무상거주 확인 안 되면 임차보증금 4억 5천만 원 인수 각오해야 합니다. 가족 간 별도 세대 구성원에 해당돼 임대차 성립 가능하나 허위 아닌 실질 임대차인지 여부와 대출 심사 시 세입자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이네요. 정경사TV는 진행 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예리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강의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하는 정경사TV 응원 바랍니다.